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 행태가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의 숨은 실세라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노골적인 국회의원 공천 개입입니다. 서울 이소리가 공개한 충격적인 녹취록은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여사한테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를 떨고 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이 발언은 김건희 여사가 마치 조선시대 국모라도 된 듯 국회의원 공천에 손을 뻗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 라는 질문에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라고 답변한 내용은 이러한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낙점하고 있다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응은 더욱 가관입니다. 이철규 의원의 사실이 아니다 라는 공색한 변명과 김대남 전 행정관의 말 바꾸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이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졸렬한 시도일 뿐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는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문회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모든 공적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국정 운영의 실패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의 독대조차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추후 협의할 사항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는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는 여당 대표의 요청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만차든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보시면 된다.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상견례나 할 시기입니까?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민생은 날로 어려워지는 이 위기 상황에서 말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독대라는 건 기묘하게 단둘이 할 얘기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언론에 대고 독대를 요청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밀실 정치를 선호하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국민들에게 숨길 것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이런 태도는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 대표가 말한 얘기하기 어려운 주요 현안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게이트와 공천 개입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들을 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당 내부의 반응입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십시오. 한 영남권 의원은 한 대표가 플레이를 너무 더티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비영남권 친윤계 의원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다. 수해복구 등 현안도 있으니 만찬도 취소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대통령의 비위만 맞추려는 아부 정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반면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반응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 당직자 의원은 독대도 안 할 거면 굳이 만찬을 할 이유가 뭔가? 여럿이 모여 웃으면서 밥 먹는다고 당정관계가 회복됐다고 국민이 믿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 정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화목한 척하는 보여주기식 회동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고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권은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의 만남조차 꺼린다면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통령의 아집이 더 강해지는 와중에 그의 측근과 장관들의 행태도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결정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김없이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공사와 계약은 모두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 NSC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에 대해 안보 불안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고 하며 집무실 이전을 서두르며 급박하게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속인 개입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까지 불거지며 졸속 이전의 배경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발언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원을 누가 승인했나? 문재인 정부가 승인 안 해줬으면 이사 안 했을 것 아닌가라고 적반하장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시절 협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관저 관련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이 전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지적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처럼 결국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결정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원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 계약과 공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 관저 보수공사 발주처는 행정안전부였고 불법 계약 및 공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장관은 저에게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와 졸속 행정이 불러온 이 혼란의 책임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져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국민 한 분 한 분의 힘입니다. 우리가 함께 뭉치면 어떤 권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에 맞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